네, 오늘은 이 샐러드와 고기 둘 중에 뭐가 더 살이 찌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샐러드가 훨씬 더 살이 많이 찌고 고기가 군살을 빼고 만성피로를 해결하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어째서 샐러드가 고기보다 더 살이 찌고 사람 몸에 해로운지, 그러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를 어떻게, 얼마나, 언제 먹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저는 고기 소화가 어려워서 난 고기가 안 맞나 봐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고기 먹어도 되나요? 담낭 제거 수술했는데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샐러드가 더 살이 찌고 사람 몸에 해롭나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샐러드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많이 알고 있죠. 내가 살을 빼야 되면은 샐러드 집에 가서 한 그릇에 15,000원, 가슴살이랑 방울토마토랑 렌틸콩이랑 생야채 가득 든 그거를 15,000원, 비싼 거는 18,000원까지도 하는 거를 맛없지만 그냥 드세요. 꾸역꾸역. 왜냐면 이게 살이 빠진다고 하니까, 칼로리가 적으니까. 그쵸?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먹으면 살이 빠지겠지 라고 생각하셔서 많이 드시지만, 사실 그 오래된 이론을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알려드리는 게 뭐예요? 한 20년, 25년 전부터 말하던 칼로리 인앤아웃, 칼로리를 적게 먹으면 우리 몸에서 칼로리를 다 소비하고 잉여 칼로리를 소비해서 살이 빠진다라는 그 아주 오래된 그 이론을 깨고 최신 영양지식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샐러드 물론 칼로리 적죠. 근데 샐러드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독성 물질이 있는지, 그게 사람한테 얼마나 해로운지를 먼저 이해하고 음식을 드셔야 살을 빼거나 완성피로를 해결하는데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좋다고 알고 있는 그 아삭아삭한 샐러드들에는 뭐가 있냐면 렉틴, 옥살산, 피틴산이라고 하는 항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야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내가 살을 빼고 싶다라고 하면 칼로리는 전혀 이제는 그냥 인생에서 지워버리시고, 어떤 걸 신경 쓰셔야 되냐면 이 음식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이 음식 안에 사람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지 그걸 확인하고 드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고기를 충분히 원하는 만큼 실컷 먹어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인증된 해외 의료진, 해외 기능의학 의사분들, 영양 쪽에서 가장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유럽, 미국 이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항영양소 있잖아요. 렉틴, 옥살산, 피틴산 이런 것들. 피틴산에는 특히 콩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그 샐러드, 생야채라고 하는 것들이 바닥에 그냥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앉아있으니까, 심어져 있으니까 정말 뭐 먹어도 아무 해 없을 것 같고 온순할 것 같잖아요. 고기와 다르게 기름에 막 혈관에 기름 낄 것 같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식물, 동물 이런 생명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화되었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식물들, 간단하게 얘기하면 식물들은 쉽사리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면 움직일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선사시대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물들이 그냥 나 잡아주셔 하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잡아먹힐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식물인 몸 안에 독성 물질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동물들이 이걸 먹었을 때 살이 나게끔 진화되어 왔고, 그래야만 식물들도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들한테 막 다 잡아먹혀가지고 아무런 진화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성 물질들을 굉장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독성 물질들을 아주 잘 소화시키고 오히려 몸에 득이 되는 물질들로 바꿀 수 있는 애들이 초식동물이죠. 초식동물, 소, 염소 이런 친구들. 근데 우리는 초식동물이 아니죠. 잡식이잖아요. 잡식. 바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은 잡식이라기보다 오히려 육식에 가깝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살을 빼고 싶다면 고기, 양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맛있고 기름진 음식들을 충분히 드셔야 되고, 왜 그 고기들이 혈관에 끼지 않고 사람 몸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은 뒤에서 바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200만 구독자가 넘는 신사임당이라는 채널에 출연해서도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되나요? 언제 먹어야 되나요? 알려드릴게요.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기들 있죠? 그 고기들을 충분히 많이 드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우삼겹, 삼겹살, 닭고기 중에서는 닭다리살, 양고기 중에서는 양삼겹, 오리고기 중에서는 야들야들한 맛있고 고소한 부위들 있잖아요. 그 기름지고 고소하고 맛있는 지방 함량이 높은 부위들을 정말 많이 추천을 드려요. 여기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거 기름 많이 먹으면, 동물성 기름 많이 먹으면 사람 몸에 끼지 않나요? 혈관에 낀다고 하던데.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은 그러셨는데요. 동물성 기름 나쁘지 않나요? 네, 말씀드릴게요. 제 채널에서 항상 추구하는 게 뭐죠? 최신 해외 영양, 논문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 가지 근거들이 이미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지만, 사람은 식물이 아니라 고기를 많이 드실 때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어요. 채소는 사람에 따라서 거의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아예. 포화지방이 사람 몸의 에너지원으로서 아주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에너지원이다라는 최신 논문 근거는 충분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죠.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나 네이버 카페에서도 이미 제가 말씀드리는 동물성 지방,
고기, 이런 기버터, 이런 동물성 포화지방들을 많이 먹어서 몸이 엄청 좋아졌다, 피부가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고 체중 감량이 쉬워지고 만성 피로가 해결되기 시작했다라는 그 증거들, 후기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기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언제 먹으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종류별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돼지고기. 꼭 염지를 하세요. 염지. 드시기 최소 5시간 전에 돼지고기를 이렇게 깔아두시고 그 위에다가 이런 소금, 제가 항상 권장드리는 소금 있죠, 이런 소금을 탁탁탁 뿌려가지고 완전히 돼지고기 안에 있는 히스타민, 우리 몸의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히스타민이라는 성분들을 없앨 수 있도록 이 소금을 통해서 염지를 충분히 해서 5시간 정도는 재워두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드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닭고기 있죠, 닭고기. 닭고기도 닭다리살보다 닭가슴살이 단백질 함량도 높고 지방 함량이 적기 때문에 일부러 막 이 팩으로 사셔서 회사 다니면서 드시거나 챙겨 드실 텐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이 운동을 하루에 3시간 이상 해야 하는 전업 운동선수가 아니라면 그 정도로 단백질 섭취에 너무 골몰하시거나 집착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처럼 그냥 일반인인 경우라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싶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하고 싶지 않고 피부에 뭐가 나고 싶지 않다, 나는 건강하면 된다 라고 한다면 단백질에 전혀 집착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방, 양질의 동물성 기름기가 충분한 닭 다리살 같은 맛있고 우리 몸에 훨씬 더 이로운 그런 부위들을 챙겨서 드시면 돼요. 물론 이해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일반적인 권위자분들이 말씀하는 거랑 전혀 정반대되기 때문에, 의사분들은 뭐 살코기 많이 드시라고 하잖아요. 최대한 기름기를 빼고 살코기를 많이 먹어라, 콜레스테롤 검사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으니까 콜레스테롤 저하하는 약 처방하고 살코기 위주로 드셔라, 지방 먹으면 혈관에 끼는다, 콜레스테롤 수치 높인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해지기 위해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죠? 맞아요, 우리 몸의 대사 기능, 우리 몸이 음식물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에너지를 쓰고 나머지 것들은 찌꺼기로 배출해내는 그 과정들을 원활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몸이 필요한 걸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거듭 강조드리잖아요.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맞아요, 지방이에요, 지방. 그래서 이런 기버터, 완전 버터를 전 다 먹어서 이렇게 완전 빈통이 됐는데, 기버터와 이런 코코넛 오일 한번 성분표를 보면 포화지방이 거의 100ml당 85g이에요. 85g.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우리 몸에는 충분한 양의 포화지방이 필요하고 충분한 양의 기름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름기 충분한 고기의 그 부위들을 많이 드시라고 권장드리는 거죠. 저희 그리고 양고기, 고기를 집에서 뭐 먹거나 구워 드시거나 그런 분들이 좀 적고, 바깥에 양꼬치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굽는 거 있죠, 양꼬치. 그런 걸로 많이 드실 텐데, 저는 양고기를 아예 집에서 사서 집에서 한 상 크게 차려놓고 완전 2-3인분씩 혼자 다 먹어요.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저희 집 냉장고에 보시면 고기죠, 다 고기. 막창부터 시작해서 고기, 다 고기죠, 고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양고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고기, 양삼겹이에요, 양삼겹. 양꼬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양꼬치도 이렇게 있고. 좋아요. 그럼 위칸에는 생채소 많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다 고기예요, 고기. 다 보여드릴게요. 위칸에는요, 네, 이거는 스지가 있네요. 스지. 이 스지 같은 경우는 아예 지방이 100%죠, 거의. 그래서 양고기, 제가 추천드리는 건 증기에 쪄서 드시거나 구워서 드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버터 혹은 코코넛 오일 같은 발연점이 아주 높아서 산화 걱정이 거의 없는 아주 안정적인 기름을 팬에 충분히 둘러서 구워 드시면 정말 맛있고 고기가 산화될 걱정 없이 편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는 고기만 먹으면 속에서 가스가 계속 차고 속이 불편해서 저는 고기가 안 맞나 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고기 먹어도 되나요? 담낭 제거했는데도 먹어도 되나요? 답변부터 먼저 드리면 네, 됩니다. 근데 어떻게 먹어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고기를 맛있게 드실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고기가 왜 소화가 안 되는지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대부분 이유 중 90% 이상이 담즙이 잘 안 나와서 그래요. 담즙의 역할이 뭐냐면 지방을 분해하고 우리 몸이 소화하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지방 전용 소화액이에요. 그쵸?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산하는. 근데 담낭 제거 수술을 하셨거나 아니면 평소에 고기를 지방류를 너무 기피하다 보니까 담관이 좁아지고 막히고 담낭 제거 수술을 하셔서 아예 없어져 버린 분들은 그 지방을 소화시키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담즙이라는 물질이 간에서 충분히 분비가 돼서 음식을 먹으면 음식과 담즙이 섞여서 지방을 분해하고 그 과정들이 필수적인데, 그게 잘못된 식습관으로 담즙 분비가 안 나오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고기를 가끔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가스가 차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원리들도 다 띄워드릴 거예요.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아닌 점, 제 채널에서 항상 그렇죠, 원리를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조금 재미없을 수는 있지만요, 그걸 알아야 뭐 납득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음식들을 먹어주시면 돼요. 담즙 분비 촉진하는 음식이 뭔가요?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레몬즙 있죠? 레몬즙. 저희 집에도 레몬즙이 있는데 알려드리면 유기농 레몬즙을 싹 모아놓은 이런 양지 레몬즙을 드시거나 식후에 찬물에 아빠숟갈 두 숟갈을 떠서 타서 쭉 들이키시면 돼요. 이 레몬이 정말 사람 몸에 이로운 점이 정말 많아서 강조드리는 편이기도 한데 그중 하나가 담즙 분비를 촉진해요. 담즙 분비. 그래서 약간 시큼한 음식들 있잖아요. 발효식초, 레몬, 그리고 이런 에사비들, 이런 음식들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고기를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방을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런 식초나 이런 시큼한 거 먹으면 속 쓰려서 못 먹겠던데요? 다른 거 없나요? 알려드릴게요. 기버터를 드세요. 기버터를 아침에 일어나셔서 반 스푼을 떠서, 특히 공복인 상태에서 이 기버터를 먹어주시면 되게 좋은데, 소금을 탁탁 쳐서 한 숟갈을 딱 드셔주시면 담즙 분비에 정말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아하실 거예요. 기버터 이것도 지방이잖아요. 근데 지방을 소화시키기 어려운데 지방을 먹으라고요? 뭔가 이상한데요? 네, 답변 드릴게요. 이런 기버터 같은 버터류들은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방이 맞지만, 이런 기버터가 뭐냐면 그냥 버터에서 사람 몸에 해로운 유당과 변선단백질, 카제인, 그런 것들을 다 날려보낸 아주 양질의 동물성 지방을 기버터라고 해요. 안 좋은 걸 다 불순물을 제거한 버터기 때문에 드셔주시면 오히려 지방 분해가 쉬워지고 지방 분해를 소화시킬 수 있는 지방으로서 역할을 해요. 비타민 A, D, E, K, 이 필수 비타민 4가지 있죠. 이 4가지가 이 기버터, 특히 그래스페드라고 적혀있는 이 목초 먹인 소의 버터를 드셔주시는 게 가장 좋아. 제가 먹는 거 이거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답변 드리면 아래 설명란에 이서울이 먹는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다 공유해드렸으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담낭 제거 수술한 분들 상대적으로 지방을 소화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게 맞아요. 하지만 담낭 제거 수술을 했다고 해서 아예 지방 소화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담즙은 담낭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직 간 기능이 괜찮은 분이라면 간에서 담즙을 잘 만들어줄 수 있도록 제가 앞서 말씀드린 기버터, 이런 버터류들, 그리고 레몬즙, 이런 시큼한 레몬즙, 식후에 시원한 물에 한 잔 타서 아빠숟갈 한 숟갈에서 두 숟갈 정도 타서 쭉 들이켜주시는 이 과정을 한 2-3주만 반복해보세요. 그러면서 담즙 분비를 촉진하고, 담낭 제거 수술하신 분들은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거나 하지 말고 조금씩 드셔보시면서 그 단계를 밟아 나가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담낭 제거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류가 소화가 쉬워질 것이고 지방류를 소화시킬 수 있게 되는 몸 상태가 되면서 몸이 정말 빨리 좋아지실 겁니다. 다만 무리해서 지방을 한 번에 많이 드시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결국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옛날에 제 몸 상태 정말 안 좋았을 때 사진을 띄워드리면 진짜 처참하죠. 볼이 빵빵 부풀고 여기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나 있고, 저를 실제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7살 때부터 우울증이 있었고, 제 삶을 다시 되돌이켜 보면 건강했다는 날이 절반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이건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지식들 있잖아요. 기버터를 먹으면 오히려 담즙 생성에 도움이 되니까 고기가 안 맞으면 기버터를 먹어야 된다. 레몬즙에 대해서 어떤 성분들, 항영양소, 식물성보다 동물성이 좋다. 이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지식들을 공부해야 했던 이유는 제 몸이 너무 건강하지 못했어요. 저는 이거를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의사한테 내 몸을 맡겨버리면 몸이 너무나 나빠졌던 경험을 10년 이상 거쳤기 때문에 공부를 했어야만 했어요. 옆에 있는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냥 뭐 소설책이 아니라 영양책이에요. 영양책. 이런 거. 네. 어떤 걸 먹어야 사람이 건강해지는지, 지금 알려져 있는 의학 지식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사람이 정말 먹어야 되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저는 그냥 공부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야 살 수 있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저는 죽고 싶지 않았어요. 피부에 엄청나게 많은 여드름이 나고 지방간이 생기고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우울증으로 뭐 일주일 내내 방 안에 틀어박혀서 혼자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우는 거예요, 애가. 7살, 8살 되는 애가 뭐 어떤 빚을 20억씩 지거나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서 우는 거예요. 허리 디스크가 엄청 심해서 요추 4-5번 사이에 염증이 너무 나고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어떤 일도 있었냐면 버스에서 이렇게 앉아서 뭐 17살, 8살 고등학교 때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탔는데 앉아서 있다가 벨 누르고 제 집 근처 와서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데 허리가 찌릿해서 더 일어나면 이거 허리 터지겠다는 느낌이 그때 직감적으로 들었어요. 그때는 17살이면 아주 건강하고 창창할 나이잖아요.
남자애가. 근데 그 정도로 허리 디스크가 너무 심했고 그때도 여전히 우울증은 있었죠. 그 정도로 저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어야 됐고 스스로 공부했어야만 했고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저를 살려내야 되니까 뭐 좋은 거라도 계속 먹이는 걸 한약 지어서 주시고 그 없는 형편에 그 정도로 저는 그냥 이런 지식들 생소할 수 있고 많은 한국의 권위자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랑 정반대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많은 욕을 먹고 있기도 하고 비난을 받고 있지만 제가 공부한 바로 제 몸에 실험하고 저의 수강생분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1000명이 넘는 커뮤니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미 실감하고 계신 것들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선생님이 나보다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먹으면 되겠지. 뭐 붉은 고기는 암 발병률을 높이니까 먹으면 안 되겠지. 채식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제가 노력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 같은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웃는 게 어색했어요, 저는. 그 어리고 창창하고 한창 운동장 뛰놀면서 행복했어야 하는 나이에 저는 교실에서 엎드려서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왜냐면 건강하지 못했거든요. 과거에 저처럼 굳이 그렇게 불행하고 힘든 시간을 거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 겁니다. 네, 좋아요. 좀 마지막에 우울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지금은 건강하고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실 거니까 우울할 필요 없겠죠? 네. 그래서 제 채널에서는 모든 불필요한 어떤 의약품이나 수술, 시술 그런 것 없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빠르게 가장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같이 매주 공부하고 건강해지실 분들은 구독해 두시면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3개월, 4개월만 꾸준히 실천만 하시면 정말 몸이 눈에 띄게 달라지거든요. 후기들은 이미 너무 많아요.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알려드리는 지식들은 정말 쉽고 간단한 것들만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충분히 오토바이가 많이 지나가네요.